제가 이제 그 천안함 듣은 거는 라디오로 듣었어요. 라디오로.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보니까. 근데 북한에는 뭐 뉴스가 절대 안 나오죠, 그게. 그래서 그게 내 기억으로는 3월 26일 날인가 24일 날인가로 그 천안함 그 폭침 사건.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북한 놈들이 이게 천안함 이거 폭파했구나. 그때 그 한국 뉴스로 막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 그렇게 알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천안함 사건을 거의 몰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천안함 사건이 한 2, 3년 있다가 거기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어요. 아는 언니랑. 그 언니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그때 딱 전화를 했을 때 첫 마디에 뭐냐면, 천안함이 니네들이 그렇고 우리 북한한테 지금 했다고 행패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북한에서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언니는 조금 사실 조금 사회 활동을 그렇게 하는 언니가 아닌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고 해놓고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천안함을 터뜨렸다, 폭파시켰다 이러지 않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그 천안함 사건 터지자마자 대한민국 KBS 뉴스라든가 그리운 목소리 여기서 그게 하루 종일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그렇게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님이고 다 그거 듣느라고, 이게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나가 보면은 조용했어요. 몰랐어, 우리 항해도 사람들은 그 사건을. 그래서 지금도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개성 금강산 관광 박왕자 그 사건이라든가 나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다 듣었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그거 북한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졌어요. 당이 알려진 거는 연평도 폭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알려졌는데 후에 알려졌죠. 후에. 소문에 돌아서.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강령 어둠에서 북한, 그때가 아마 김정은이가 같이 이제 후계자 교육 받을 때 이제 그 공로를 하려고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또 이제 북한 후에 군인들이 김정은 대장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때 당시 연평도 폭격 사건 나고 이제 소문 난 게 1분만이라는지 30초만이라는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반격을 하는데 포로다가.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K9 급부 자주포로다가 대형 사격을 했다. 이제 여기 와서 알았지만은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근데 그때 당시 내가 교도대 창고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연대장이라든가 대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술도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격을 하는데 포알 구멍으로 이제 포탄이 날아 들어오더라. 1분 만에. 포를 견주고 지금 대한민국을 견주고 이렇게 포를 설치했는데 포 구멍으로 안으로. 그렇죠. 한국 포알이 들어왔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사실이에요, 근데. 아니 모르지.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준이 좋다 이거네. 북한.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그 대대장이나 연대장한테 또 후방부 대대장 군관들이 몇 명 오면은 보통 무슨 장마당에서 고기를 사다 한다든가. 북한은 아직도 여기는 보신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단고기, 게장국, 어떤 때는 이제 게를 이렇게 사다가 그 게장국 끓여서 한 잔 먹으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술 건하게 채면은 이제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아니 암만 정확도가 정밀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포알이 포근용으로
부러우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는 소리가 연대장, 대대장쯤이면 강건 그 종합군사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을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북한 놈들은 이게 아날로그지만 여기는 다 이 컴퓨터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벌써 나만 그 궤적 다 따지고 해서 바로 쏘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궁금하니까 또 물어보죠. 그 김정일이가 그때 그 우리 그 유미 씨도 북에 있을 때 아마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 이제 만약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면 김일성이가 물어봤대요. 이제 그 정치국 위원들 모아놓고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기냐 저놈들이 이기냐 이제 그걸 물어봤대요. 김일성이가 남조선이 이기냐 북한이 그렇죠. 이기냐. 예?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아 수령님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일당백이니까 이깁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글쎄 이기겠지. 근데 만약 진다면 만약 우리가 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김정일 장군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만약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구를 깨버릴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과시 백두산이남 장군이요 했다고 이제 그 강연 자리로 다 나왔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없는 지구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우리가 거예요. 없는 지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걸 깨버리고 갔다. 이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고약합니까? 고약하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나쁘냐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걸 물어봐요. 아니 이게 지구를 깨갔다고 하는데 과연 지구를 깰 수가 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대대장이나 연대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장작을 뻐글릴 때 통나무도 이렇게 놓고 딱 몸에 대서 도끼를 채면 딱 빠그라지는 그 식으로 무슨 어디에다 각돌에서 거기다 핵폭탄을 터뜨리면 지구가 깨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와 이거 짝이 없지. 무슨 핸드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이제 강건군관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잖아요. 최우등으로 졸업하면 넌 대대장 우등으로 하면 너는 작전 참모 이렇게 나간대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이 거기 가면은 한국 무기, 북한 무기를 다 가르쳐 준대요. 거기도 한국에는 무슨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는 뭐가 있고 북한에 우리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게 다 알려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 교수 선생이 들어와서 한 개 학급에 가 20명이면 10명씩 갈라놓은데요. 갈라서 여기는 남조선, 여기는 북조선. 그래서 이제 병력 상태를 다 알려주고 이럴 때 작전을 어떻게 짜겠냐. 그러면 북한 놈들은 우리는 탱크 몰고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 또 이쪽 남조선 이제 편된 사람들은 니네가 그렇게 한데만 우리는 이 무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타격하고 이제 그 돈을 한대요. 하면은 결론은 한국이 이기는 거로 나온대요. 결론은 이게 무력 비의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교수가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난대요. 결론은 안 나온대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기가 강건군관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도 이게 남선 놈들이 이게 엄청 앞섰구나. 이게 엄청 앞섰구나. 그런 인식을 하고 나온다. 근데 군관학교 교원이라든가 선생이 여기까지 더하면 이게 달아나니까 결론은 안 된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폭군용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때. 결론은 북한 군인들도 군관들도 고위직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네. 그렇죠. 네. 왜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군인들이라든가 이제 어떤 때는 다니면 탱크도 차에 싣고 다니는 거 굉장하더라고요. 보잖아요. 우리
그 군대 신호차가 그쵸. 나와서 네, 탁 저기 하면서 또 이제 그 차가 지나가면 우리 국민들은 다 옆으로 비껴주고 또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나는 뭐 무식해서는 몰러 갔는데 군사는 이게 기동전이거든요. 누가 빨리 어디 가서 맞아요. 점령하고 거기에 빨리 보급 물자를 투입하고 맞아요. 이게 전쟁인데 북한에 과연 그게 그렇게 되냐고. 어? 도로도 개떡 같은데. 예?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제가 살던 그 황해남도 연안군 영오리에 가면은 거기에 저거 백공호 땅크 사단 무슨 뭐 3년 된지 3대 된지가 있어요. 땅크가 8대인데 그 겨울에 한 번씩 이제 기동 훈련하거든요. 겨울에만. 겨울에 이제 벼도 다 비고 이제 빤빤하잖아요. 이렇게. 얘들이 그 운전을 할 줄 몰라서 가다가 논에다 처박 말도 못해요. 탱크 있는 것도 자꾸 몰아보고 쏴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다가 이제 기동을 하려면 불이 안 오니까 탱크도 이제 그 시동을 하려면 배터리로 거래하잖아. 우리는 그쵸. 뭐 하다 못해 뭐 경운기까지 다 배터리인데 땅캐 뭐 배터리 뭐 땅캐가 무슨 뭐 100암페어짜리 뭐 배터리가 뭐 6개가 들어간다는지 8개가 들어간다는지 그렇게 들어간대요. 그게 전기와 충전을 해놓을까 합니까? 배터리를 기동을 내면은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거냐고. 근데다가 조금 충전하면 뭐 대대장이라든지 뭐 그거 뭐 거기 뭐 초기 복무들 이런 놈들이 그 탱크 배터리 떼다가 자기네집 TV 보고 불 켜고 있는 거야. 그렇다가 하려니까 이 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글쎄 뭐 북한 뭐 애들이 뭐 미사일도 발전했다 뭐 핵무기도 발전했다 뭐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그걸 띄워주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부각시켜줘. 맞아요. 걔네들은 그 맛에 거지랄을 하는지.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딱 하면은 저쪽 남조선에서는 뉴스로 이렇게 그렇죠. 우리를 떠들겠구만이. 어느 나라가 나와서 그 홍보를 해주잖아. 그거 봐라고 그러는지는 몰라 갔는데 일단 뭐 전쟁을 일어나면 절대 되죠.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전쟁을 두려워해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너네가 그렇다면 나부터도 걔네가 지금 들어오면 내 집이고 내 돈이고 다 배틀 갔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죽고 살기로 해봐야죠. 그럼요. 해보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쟤들이 기동도 안 되고요. 응. 저는 근데 다 복잡해. 뭐 군사력 이런 걸 다 떠나서 5천만 대 2천만이에요. 인구로만 놓고 싸워도 아니 5천만이 두뇌를 합친 거랑 2천만이 두뇌를 합친 거랑 같겠습니까? 뭐 숫자 인구로 싸워도 이기죠. 저거로도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알기로는 그 연평도 그 폭격할 때도 그 무슨 그 뭐 방사포로다 쐈다 그러더라고. 일명 그 뭐 러시아식으로 까치사라 그러죠. 들어봤어요. 까치사. 뭐 그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뭐 이름이 바꿔가지고 뭐 방사포다 못졌다 하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까추샤라고 많이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맞아 있어요. 네. 뭐 까추사호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러시아 노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포탄을 너무 오래 보관하다 나니까 뭐 쏘기는 뭐 800발인지 뭐 1000발인지 쐈는데 연평도에 와서 떨어진 거는 뭐 12발인지 뭐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실탄이 많았구만. 이렇게 다 불발탄. 불발되고 그래서 과연 저런 폭탄 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한 방 맞았다가 막 우리 아파트가 과연 깨질까 이런 의심도 해보고 북한 아파트에는 철근이 안 들어가잖아요. 철근이 안 들어가요 북한 아파트에는. 안 들어가요? 몰라요? 철근이 안 들어가고 집을 어떻게 지어? 평판에만 들어가요. 어머. 이거 이렇게 옆면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철근이 높이 못 없어요. 짓는구나. 글쎄 뭐 평양에는 뭐 어디인지 몰라가는데 해주시에 짓는 아파트에는 옆에는 철근이 안 들어가요. 철근이 안 들어가. 어떻게 평판은 집을 짓지? 들어가죠. 평판은 이거 측막은 들어가는데 헐. 그것도 이제 그 철근이 제바로 안 들어가 가지고. 그치. 자재를 떼먹어서. 자재를 떼먹는 거 아니라 없죠 자재가. 없는 거에서도 네. 또 배정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걸 또 떼먹어요 그렇죠. 뒤에서. 없으니까
그 시멘트 나오면 시멘트도 모래하고 3대1로 섞어야 되는데 그 시멘트 포화가만 6대1, 7대1 섞으니 그 강도가 보장이 되냐고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무너지지. 이제 뭐 고층 건물도 못 짓는 거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 아파트 짓는 거 봐요. 그게 무슨 뭐 원자탄 떨어져도 그렇게 든든하게 짓는데 과연 그런 포로다가 과연 우리 아파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내가 해보거든요. 아니, 방송이 많이 늦었어요. 원자탄이 떨어져도 아파트가 안 무너져. 아니 그치 나는 뭐 원자탄 떨어지면 그 이력이 얼마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를 안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기동력이나 이런 걸 그 김정일이도 말했어요. 옛날부터. 지금 현대전은 알 전쟁이다. 말했거든요. 걔도 우리도 강연 엄청 받았어요. 그러다가 뭐 그 전에는 뭐 전쟁은 기름 전쟁이다 해가지고 걔들도 안다는 기름이 있어야 뭐 그렇지. 기동을 하고 그렇지. 뭐 포를 쏘고 그렇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닙니까? 알전쟁은 뭐예요? 전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활? 무슨 뭐 포에다가 뭐 핵을 장착한다든가 무슨 뭐 이자 뭐 말하는 백린탄이라고 그게 그 일명 소위탄이 이 불 붙는 그 다 태워 죽이는 그 알을 어떤 알을 쓰는가 거기다가 무슨 뭐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래서 김정일이 말을 했거든요. 현대전은 알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뭐 기동이 돼야 뭘 11호차 타고 언제 가요? 11호차 타고 서울까지 언제 와? 그래서 나는 뭐 자만하면은 안 되겠지만 항상 자신감이 있고 뭐 지금 뭐 엊그저께 그 제 친구 놈도 와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끼리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걔는 이제 그래요. 지금도 내가 이제 제대된 지 한 20년이 됐지만 북한 그 한계 중대는 자기가 혼자서 제낀다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그래서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형님, 걔들 못 먹어야 전쟁하지. 내가 막 이 양식에 멱살지만 손을 이렇게 들었다나 그런 애들이 무슨 전쟁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이라는 게 자꾸 기동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글은 이뤄놓겠지만 자신하는 거는 유미 씨나 나나 지킬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에? 북한에 지켜볼 게 뭐가 있어? 땅이 한 조각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우선 유미 사장님부터 우선 이 작업장 지켜야 되겠고, 내 집 지켜야 되겠고, 돈 얘기도 했지만 내 돈 지켜야 되겠고, 지킬 게 얼마나 많냐고. 재산을 지키는 거를 떠나서 다시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안 그렇죠. 살고 싶죠. 그렇죠. 네. 나를 지키려면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한번 일어났다 하면 그때는 진짜 끝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끝내겠다. 아마 우리 탈북자 한 3만 5천 명 가지고도 뭐 월미도에서 뭐 한개 중대 갖고 뭐 5만 명 뭐 3일 동안 메가독은 막아냈다고 우리 유미 씨한테도 거짓말. 말을 했지만 아마 우리 3만 5천 명 탈북자 되면 아마 한 2, 3년은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